대동맥판막 협착증이란 어떤 질환이며 진단과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숨을 쉬는 목에 밧줄을 졸라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시 저희가 체크하고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우수한 성적을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시술에 있어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탑이 시술을 받았을 때 환자가 느끼는 그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이 가슴을 여는 이제 개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탑이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빨리 회복이 가능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에게 그런 이제 탑이 시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심장통합팀에서 의견을 나누고 수술이 좋은 환자는 수술을 받도록 하고 탑이 시술이 가능한 환자들은 가급적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탑이 시술을 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점점 탑이 시술 받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쌤 지금까지 탑이 시술 하신 환자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환자분들은 다 기억에 많이 남는 편이긴 하는데요. 사실 85세, 아무리 저희가 고령인 고위험군의 환자들을 시술로 대신한다고 해도 시술의 위험이 적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연구 결과로는 수술이나 시술이나 환자분이 해가 되고 문제가 될 확률은 위험도는 양쪽 간에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초반기에 회복이 조금 수술에 비해서는 빠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령인 분들은 폐렴이라든지 각종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85세가 넘어가는 환자분들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 중에 한 89세 정도에 사실은 오셔서 이런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중증으로 있는 것을 진단받고 사실은 나는 이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대로 나는 가련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조금 더 뒤에 91세가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해달라 라고 얘기해서 저 왜 그렇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셨냐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러다가 그냥 사실은 어떻게 되겠지, 그냥 갈 길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돌아가시지 못하고 굉장히 6개월 내내 누워서 숨이 찬 상태로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도 좋다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이게 시술을 하고 말고의 결정이, 그리고 정말로 가족, 보호자분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고령인 환자분들은 진짜 앉아서 툭 터놓고 얘기를 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는 것도 또 전부가 아니었던 것을 그 환자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 대동맥판 협착증이 고령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가 결국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당연히 대동맥판 협착증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이런 대동맥판 협착증 치료에 있어서 치료가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적절한 시기에 빨리 진단되는 게 중요한데 환자분이 보통 이제 나이 들면 당연히 숨이 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면 사실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해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교수님 이야기처럼 굉장히 나이 많은 분들이 나는 당연히 나이가 많아서 숨이 찬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치료받으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한 번쯤 내가 동년배들 비해서 너무 걷는데 숨이 많이 차거나 아니면 최근에 더 악화가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고 심전도나 가슴 엑스레이 또는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은 것을 한다면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혹시 있는 게 아닌지 빨리 그렇게 찾아내는 게 결국은 이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가운 소식은 대동맥판 협착증에 있어서 이런 탑이 시술이 그 급여가
확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여가 확대됨으로써 실제 환자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며 또한 탑이 시술의 급여 확대가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탑이 시술 예전에 이제 시행받을 때는 환자가 3천만 원, 뭐 많게는 4천만 원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보통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시술을 도저히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이런 보험을 통해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급여를 해준다는 자체는 이 시술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3천만 원 정도 부담하던 환자가 지금 만약에 보험 혜택이 해당이 되면 뭐 많게는 15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고 뭐 또 일부 좀 부분적으로 급여를 받는 환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환자에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호흡 곤란도 개선되고 그다음 이런 대동맥 판막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전 국민적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탑이 시술을 받는 환자가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이라면 결국은 환자분이 가진 위험 인자도 높고 또 동반 질환도 많은 것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탑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위험성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철현 선생님 어떤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탑이 시술 자체는 저희가 고위험 시술로 분류를 하는데요. 사실은 시술의 난이도가 어려워서 고위험이라기보다는 시술을 받는 환자가 위험이 있는 분들이 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몸에 굉장히 석회화나 찌꺼기나 질병들이 많은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심장 쪽에 관련된 사실은 합병증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든 환자분, 보호자분들을 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뭐 구멍이 나거나 균열이 생기고 어디가 새는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이랑 시술이랑 같이 바로 동시에 전환될 수 있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방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쪽에서 치료를 하는 편인데 가장 사실은 환자분 그리고 보호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무서운 합병증은 사실은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심장을 얘기하는데 웬 뇌졸중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찌꺼기들이 몸에 있는 것을 그 부분에 들어가서 저희가 풍선을 하고 스텐트를 넣고 기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수술의 경우도 이것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수술의 경우도 그런 찌꺼기가 많은 부분에 저희가 꼬매고 그 다음에 클립을 짚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온 찌꺼기들이 머리 쪽으로 사람에서 피가 나오면은 30%가 머리로 가게 되는데 머리 쪽으로 넘어가서 찌꺼기가 머리 혈관을 막게 되면 흔히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삼키지 못하고 찡그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서운 합병증이어서 꼭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아직은 보험 적용이 되진 않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걸음망 같은 그런 기구들이 나와서 저희가 탑이에는 적용이 가능한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 교수님께서 이 대동맥박 협착증 환자들 또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그 환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건강한 혈관, 심장과 혈관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다음 당뇨병 같은 그런 위험 인자를 교정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혹시 내가 혈압이 높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른 심장 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씩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를 타면 당연히 엔진 점검을 하듯이 이 심장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릴 얘기도 거의 비슷하고 사실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처음 생기게 되면은 심장 기능이 그래도 정상인 상태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1, 2년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심장도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아예 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성공률 자체가 훨씬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는 아무런 병도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대동맥판막 협착증도 역시나 조기 진단과 함께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대동맥판 협착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윤혁준 교수님, 이철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